나는 41살이다. 나는 회사를 다닌 지 17년차 직장인이다. 2019년 직장인 A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2.9%로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3억을 받았다. 5년이 지난 A씨의 주담대 상품은 변동형으로 전환돼 금리는 연 5.8%로 뛰었다. 월 원리금이 기존 약 125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이자가 51만원 늘었고, A씨는 늘어난 대출이자와 치솟은 물가에 부담이 커져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며 투잡을 뛰었다. 2019년 주담대를 받을 때 혼합형 상품을 선택한 차주들은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었다.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낮은 고정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5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며 고스란히 고금리에 노출되어 결국 집을 파는 대출자들이 많아졌다. 2024년 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하락이 조금씩 이어졌고, 주담대 최저금리가 고정령에 이어 변동령도 4%대로 내려오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한시름 덜게 될 것 같았지만, 2기 트럼프 노믹스가 현실이 되면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되고, 국내의 연끌족과 같은 차주들에게도 엄청난 비상이 걸렸다.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B컷으로 고금리가 막을 내리는 통화정책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는데,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재집권하며 대출금리 인하 속도는 연준과 반대로 더 느려질 것이라며 나는 이런저런 경제뉴스 기사를 보았다. 나는 변동금리 연끌족이었고 내가 경험했던 지난 기억이 떠올랐다. 주담대 저금리 이자만 믿고 대출을 갚지 않고 일상을 보내다가 내 대출이 변동금리 약정임을 잊고 있었다. 금리를 인상하는 로켓포를 쏘면서 낮은 금리는 순식간에 하늘 높이 고금리 이자로 바뀌었고 나는 부랴부랴 대출을 갚기 시작했었다. 나는 3년 전 대출을 받은 금리 이자가 6%대까지 올라 한 달에 내는 원리금이 아까워서 살고 있던 집에서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간 경험이 있다. 그 당시 전세 품귀 현상으로 높은 전세가로 들어갔고 컨디션도 좋지 않은 40년 된 전셋집이었다. 전세가 대비 지하철 환승이 없는 것으로 직장과의 거리는 가까워졌다. 그래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많이 줄어 가계 부담이 덜했었다. 인생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다. 나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생각지도 못한 역경을 맞이했다. 전셋집 바로 20m 부근에 시장이 있었는데 우리는 재래시장이 가까워 신선한 재료를 사올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집을 선택했지만 시장이 가까워서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 날파리, 모기, 말도 꺼내기 싫은 벌레들이 나타났다. 벌레들이 창문 사이사이로 들어오거나 현관문 바닥을 통해 들어왔고 또 내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내 방 안으로 들어왔다. 벌레들이 수시로 들어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유명 업체를 불렀다. 벌레 때문에 삶의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았고 거실에서 보이는 시멘트 건물들을 보면서 나는 답답한 서울을 떠나고 싶어졌다. 그 서울 전셋집에서 나는 쉬고 있어도 내가 매일 여유가 없었고 일하는 기분이었다. 나는 자연을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었고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. 그래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주변에 산이 있는 곳이라 생각을 했고 회사가 멀어져도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었다.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적당한 가격대에 집 근처 산이 보이는 경기도로 이사를 했다. 마음이 한결 좋아졌다. 여유가 생겼고 집에서는 일하는 기분이 들지도 않았다. 그리고 오히려 벌레들이 아예 없었다. 신기한 경험이다. 집을 경기도로 옮기면서 다시 직장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집도 내 마음도 너무너무 쾌적해졌다. 결핍,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을 뜻한다. 나는 자연과 여유, 평온에 대한 결핍이 생겨 경기도로 이사했지만 또다시 1년이 지나자 시멘트 건물과 직주 근접에서 출퇴근을 하고 싶어졌다. 반대의 결핍이 또 생긴 것이다. 사람의 마음은, 내 마음은 간사했다. 3번 환승하는 경기도로 이사 올 때 나는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져도 출퇴근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다. 나는 40대인데 내 체력이 아직도 20대인 줄 알았고 내가 나이 들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. 내 무릎의 연골이 점차 사라짐을 느낀다. 여기로 이사 올 때 이삿짐 센터 아주머니가 나에게 회사가 직장과의 거리가 멀면 나이 들면 힘들다고
직장과 가장 가까운 게 최고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났다. 나에게는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역시 인간은 자기가 경험해봐야 아나 보다. 나는 남편에게 회사 근처로 다시 이사가고 싶다고 말했다. 출퇴근이 멀어지니 몸이 쓰러질 것 같아 힘들다고 말했다. 유튜버 누구는 세계적으로 한 달 살기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우리 집은 수도권 2년 살기 해보자라는 말과 함께 내 체력의 한계로 회사 근처로 이사가고 싶다고 했다. 남편에게 이사비 등등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, 우리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남편을 설득했다. 남편은 말했다. 회사에서 멀어져도 괜찮으니 이사할 수 있다고 한 게 1년 전이라고, 양심 좀 챙기라고, 4년은 살고 이사가야 한다고, 금전적으로 이사비 복비는 메꿔야 한다며 남편의 이사 반대는 강력했고, 나는 양심이 사라진 망각의 동물이 되었다. 며칠 삐뚤어진 나였지만 나는 현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방법을 찾았다. 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까워 밤 12시에 잤던 나는 이제 무조건 밤 10시에 강제로 침대에 눕고 있다. 휴대폰은 거실에 놓고 알람 시계를 구입해서 침대 옆에 두었다. 환승을 많이 하다 보니 내 생각보다 출퇴근이 오래 걸렸다. 힘들어진 나는 출퇴근 거리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 체력 회복을 위해 일찍 잠이 든다. 야근이 없는 날 퇴근하고 운동 짧게 하고 집에 오면 저녁 8시 반이다. 나는 간단하게 샐러드를 먹고 빠르게 밤 10시에 잠이 든다.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나는 남편이 생각하는 4년이 아닌 1년만 딱 더 살고 이사갈 생각으로 그 희망으로 오늘도 잠을 잔다.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다. 희망은 정말 소중하다. 우리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켤 것이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.